자, 이제 우리 책은 522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강의 노트는요 69페이지죠. 네, 69페이지.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체도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과 개별을 서로 비교한다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분필은요 서울에 있던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결국은 이 분필은 분필 자체만 분석한다고. 자체만 분석하는데 이 말이 뭐냐? 개별 분석망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똑같은 30평이지만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 차이가 있다죠. 이 말은 부동산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 자체인 개별 분석도 하지만 주변 환경인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맨 먼저 보니까 여기 있는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현재 이 물건이 주거 3층짜리 물건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물건 자체를 갖다 분석하겠다는 말뜻이. 이 말뜻이 뭐냐? 결국은 개별 분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 개별 분석할 때 있죠. 궁극적 목적 이걸 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목적이 뭐요? 이 건물 가격 그래서 얼마다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즉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 자,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할 때 누구든지 평가서는요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를 먼저 평가해야 돼요. 무조건. 이건 의무적입니다.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는 현재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항입니다. 어떠한 경우 되어진다 반드시 감정평가할 때 기본 전제는 최유효 이용일 걸 전제를 먼저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땅이 주거 3층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이 건물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이 빈 땅이면 그럼 판단 못하는 거죠. 주변적인 공장이야, 주거야, 상업이야 달라지겠죠. 그럼 항상 먼저 분석할 게 내 건물을 먼저 분석합니까? 주변 환경을 먼저 분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개별을 나중에 분석할 거예요. 우리 아마 이제 좀 지난 저기 뭐 있습니까? 과거에 기출된 지문을 제가 일부러 했죠. 이 개론 과목은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8회부터 26회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과목은 15회 이후부터 보죠, 그죠? 그런데 개론 과목은 보통 8회부터 26회까지 다 봐야 된다고. 그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가 뭐냐? 15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뭐냐? 7, 8, 즉 8회 때 문제예요. 거꾸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 OX, 즉 기출 지문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 8회부터 26회 해보니까요. 똑같은 지문, 글자는 안 틀려.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에 나온다고 지금은. 최근 문제 보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기출된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내용은 재밌는 건요. 8회부터 21회까지인가? 21회 하여튼 그때까지인데 거의 매년 시험 나왔어. 근데 재밌는 건 23회부터가 시험 안 나오더라고. 한 번 더. 그래서 이건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아까 했던 가격 지원직을 할 수 있지, 그거. 그게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측면에서 이건 학급이야. 근데 보통 출제인들은 그걸 뭐라 하냐니까 상으로 취급할 때, 실제. 근데 우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답을 찾는 법을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결국은 학급을 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이건 실제 지문 만들면 12개 만들면 끝나. 더 이상 나올 지문이 없어, 이건. 거기 있는 지문이 계속 엎어치고 매치고 나옵니다, 항상.
자, 그래서 가볼게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지역 분석 왜 할 것인가 묻는데, 이러면 자꾸 있죠. 제가 표준적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이 표준적 우리말을 쓰면요, 일반적, 보편적 말뜻이고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요거 왜 하느냐? 요거 파갈 목적 아니야. 그럼 현재 이 땅이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 될까 판단할 때 이 동네에서 보편적, 일반적 이용되는 용도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 이용이 보통 상업이라는 거야. 그럼 내 땅 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곧 그게 다른 말로 표준적이에요. 표준적.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상업으로 이용되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목적인데 사실은 뭐 있습니까? 주변 환경에 있는 땅값이나 내 땅값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 주변 지역에 보편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인데 그게 뭐냐? 가격, 수준. 수준은 뭐 있습니까? 보편적인 값을 묻는 거예요. 평균적인 값을. 그래서 평당 보니까 1,000만 원 되네 요거요. 해보니까. 그럼 당연히 내 땅도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상업이 될 것이고 이럴 때 대충 내 땅값 1,000 되겠죠? 이런 걸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는 상업이 될 것인데 이때 8천 건물 되어진다. 이때 대충 보니까 100억 정도 가치가 있네. 이렇게 문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 것을 비교합니다. 해보니까 얘는 주거 3층이지.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가 되니까 그래서 내 물건은 실제 30억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분위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물어보자고요. 전체 반대. 부분. 거시 반대가? 뭐 전체는 둘 중에 누구? 부분은요? 그죠? 거시는요? 미시는? 자, 그 다음. 분명히 제가 강의를 쳐보니까요. 아까 했던 가격 재원칙에서 지역 분석과 관련된 원칙은 지역 분석 외부지, 외부. 외부 원칙이 뭐지? 적합이지. 근데 외부 지역은 항상 고정돼 있어? 시간이 변하면 바뀌지? 가격이 변동이야, 변동. 그런 결과 주변 지역의 어떤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분석 관련돼 있는 가격 재원칙은 적합과 변동과 예측 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거꾸로 보셔야 돼.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끝내시라고. 균형이란 것은 내부, 외부. 내부지. 내부는 내 건물이지. 내 건물 관련된 건 뭐냐? 이건 개별 분석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지역 분석은 이러한 가격제 원칙과 관련돼 있다 묻거든. 절대 요 놈만 안 쓰면 다 맞아. 다른 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 한 개까지 판단하시라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은 오직 일관성 있게 균형 원칙만 써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요거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잠시만. 우리 지역은 항상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무조건 개별이죠. 이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 지역을 물었어. 묻는 순간 틀린 답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와. 그지? 거꾸로 개별 분석 묻는 순간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부동산학은 사회학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이 딱 나온 순간 생각해야 돼. 얘 반대 개별이야. 그러니까 개별 관련된 말씀을 쭉 떨어지. 그럼 다 틀린 거라고.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문제 풀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뭡니까? 개발 등록 더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첫 진도 할 건데 그 다음 주부터 아마 하거나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 기출 문제 할 것인지 기출 질문할 좀 고민해 볼게요. 하는데 일단 여기 기출 문제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또 어떻게 문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앞으로 7월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 우리 다른별 문제 풀이할 때 쉽게 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있죠. 이와 같은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같이 뭐 있습니까? 수업을 아주 간단할 거야.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요 문제 위주로 넘어갈 거라고 이제는 이미 기본 베이스는 돼 있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 그런 넘어갈 거라고. 아주 그래 할 건데 자 일단 봐볼게요. 기출 지문도 사실 꽤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해보니까 이게 한 280페이지인가? 그거만 한 달 꼬박 걸렸어. 우리 지금 앞에 내드렸듯이 뭐 있으면 OX 형태 있죠?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갈려놓기 많이 들어가 있어. 선택 문제, 선택. 자꾸 선택을 해보셔야 결국 뭐 있습니까? 요 질문은 무조건 뭘 장난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론감이 어쩜 좀 점수 잘 나오는 사람 잘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면 그거예요. 요 질문은 무조건 뭐만 장난치기 딱 정해져 있어 이거. 마치 공식처럼.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법은 좀 다르죠. 곳곳에 어떤 함정이 있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너는 난 무조건 뭘 장난치기 딱 돼 있어요 이게 항상. 자 일단 봐볼게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8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8번, 1번 가보죠. 뭐 물었어? 자, 잠시, 여보세요. 지역을 딱 묻는 순간 무조건 일관성에 지역에 대한 설명이 쫙 들어야 돼. 개별 들어지. 그건 틀린 거죠? 자, 일단, 다시, 거기 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딱 2개 있어. 뭐 있어? 1번에. 보시면서. 중요한 키워드 딱 2개야. 첫 번째, 지역 요인 하나. 두 번째, 그것밖에 없잖아.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역 분석 물성에 지역 나왔잖아. 가격 수준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지역이지. 가격 수준 요거. 요놈. 이 2개를 꼭 기억하세요. 이 2개. 그죠? 지역 분석은 그 동네 일반적 이용인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은요? 수준은 그 동네의 수준 묻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인 값을 묻는 게 평균적 값 원래. 자, 2번 가볼게요. 2번 보니까 자, 2번 뭐라 있는가 하면은 자, 잠시 얘도 키워드가 딱 2개 있어. 뭐 있어? 개별 요인과 또 가격 판정이지. 요 가격은 정확하면 구체적 가격이거든? 그죠? 얘 개별 분석물을 쓴 게 그 속에 뭐 있어? 지역이란 말, 이런 말 없잖아. 그건 맞는 거잖아요. 자, 3번 갑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일단 좀 이따 하고 4번 갈게. 4번도 키워드가 보니까 2개 있어. 개별적 요인.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지역 분석 특성에 적합한 체유형 판정. 이 말이 결국 뭐야? 체유형 판정이지. 관련돼 있죠? 그 다음 5번 가볼까? 자, 이 2개 끊어야 되겠네. 앞에는 지역은 부분 아니지? 전체고. 그 다음에 개별은 구체적으로서 체유형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 자, 잠시요. 이런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은 말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는가? 체유효용 대신 개별 쓰고 개별. 체유용 대신 개별 써놓고 있죠. 표준적 이용 대신 지역을 쓰고 지역을. 해볼게 이제.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을 판정하여 가격 결정한다. 맞습니까? 아니, 그 체유효용 대신 개별이잖아, 이건. 네.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 말 대신 지역 아닙니까? 네. 그건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한다. 이 말 되냐고요? 네.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래 문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응? 까띠 바뀌면 되겠지? 네.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가격 파악한다 쓰면 되겠죠? 네.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체유효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죠? 자, 다시 8번에 3번 가볼게. 자, 8번에 3번 체유효용 상태를 전제로 파악하는 가격을 표준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문의 체유용을 판정할 것이다. 이 말 뜻이 뭐요? 말 참 어렵다. 어떻게 괜히 그 표준 난이도 힘들 건데 이 말 보시죠. 이 말이요. 이거 보세요. 요거 뭘 통해서 구한다고? 요거 뭘 먼저 해야 돼? 그지? 체유효 이용 범위 내에서 체유효 이용이란 표준적 근거 하에서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기 때문에 체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은 지역 개별 말 뜻이고요. 자, 일단 다시 9번 문제. 9번. 자, 일단 1번처럼 나왔을 때 무조건 가격 제원칙은 오직 균형만 보고요. 균형은 무슨 원칙? 개별이지. 그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무슨 원칙?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지역 분석. 괜히 적합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균형 한계가 판단하는데 균형이 나면 무조건 개별, 나머지 몽땅 다 지역.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3번. 3번.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체유효 이용은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이지. 자, 그럼 체유용 대신 제가 이제 개별 써볼게. 개별 써놓고 있죠? 자, 이 말입니다. 개별 분석은 다 빼버리겠죠? 예, 지역적 특성 제약하에 있으므로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OX. 다시. 체유효용 대신 개별 쓰라고. 안 되면 그래 가셔야 돼. 개별 분석은 지역적 특성 제약하에, 즉 지역 분석 제약하에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개별 분석할 때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표준적 이용 같은 말이 뭔데? 표준적 이용, 지역 분석.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꿔야 돼, 안 되면. 그러니까 다시 이 말합니까? 개별 분석 판정은 지역 분석 제약 하에 있으므로 지역 분석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해야 된다? 말 됩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이런 문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났던 문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간단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3번. 감정평가액은 자, 지역을 먼저 하고 해서 가격순을 파악하고 그 가격순 중에서 개개 부동산 가격을 판정한다. 이 말 뜻이 뭔데?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가격순을 파악하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개별 가격 파악한다. 이거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4번 갑니다. 자, 4번 키워드 지역은 표준지역 이용, 개별은 개별 요인과 체유효 이용. 5번은 뭐 지역은 전체고 개별은 부분이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자, 지역 분석 대상이 있는데, 여기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자, 잠시 책에 있는 내용 갈 건데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네. 524페이지로 흘러갑니다. 자, 524페이지 보니까, 자, 거기 지역이 3개 있어. 갈로 1번, 양갈로 1번, 무슨 지역?
2번은요? 3번은요? 동일 수도권이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지역이란 건 크게 3개 있구나. 인근지역과 유사지역과 동일 수도권 3개 있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구체적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공부할 것은요. 대충 요 말 뜻이 뭔가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지. 우리 말로 자꾸 번역하시 인근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데 중심인데 중심이. 내가 누군데? 분석하려는 물건 그게 뭔데? 대상부동산. 그지? 대상부동산. 그러니까 대상부동산 주변 지역을 말하냐? 인근지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인근지역. 자, 이런 거죠. 우리 학원 있죠? 학원요 주변 지역. 요게 대상부동산이면요. 요 주변 지역을 말하냐? 이게 인근지역이라는 용어를 쓴다. 말뜻이. 자, 다시 해볼게요. 유사지역. 유사란 말뜻이 뭐예요? 비슷한 건데 지역이 유사한 거예요? 부동산이 유사한 거예요? 응? 유사 지역 썼지. 유사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유사한 건데, 그죠? 유사 지역이면 지역이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사 부동산 누가 유사한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은 누군데? 오케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유사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대상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대상 지역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 없으면 대상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그래서 대상 지역이란 말 대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합니다. 자, 현재 이게 삼청짜리 횟집인데 어디 있느냐? 남대문 시장 안에 있다. 남대문 시장이 무슨 지역입니까? 인근 지역이지.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게 뭐냐? 유사 지역이라 쓰는 거예요. 응? 여기 있는 이 원주에 보는 중앙시장 유사 지역.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자갈치 시장, 이도 시장이지. 유사 지역. 개념 파악됐죠? 유사 지역이 뭔지. 자, 그런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거권은 동일한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지역, 권역을 말하냐? 동일 수거권이에요. 좀 더 확대하면요. 내 부동산, 즉 대상 부동산인데요. 나는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일한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지역을 가지고 다른 말로 동일 수거권.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 원주가 있어요. 서울로 할게. 자, 서울의 중심가가 종각이 있으면요.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종각에서 우리 저기 인천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하죠? 의정부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자, 한번 따져볼게. 분명히 이 종각에 있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종각에 있는 직장이 10,000명이 인천 지역에 이사 간대, 출퇴근한대. 하면 이 인천 지역의 집값은요? 올라가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10,000명이 다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의정부로 이사 간대, 의정부로. 저기 있는 인천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만 종각에 있는 저기 의정부 집값은 이와 같이 이런 집값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범위가 뭐냐? 이게 동일수거권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다시 해볼게. 자, 현재 남대문 시장 안에 횟집이 있는데 이게 대상부동산입니다. 인근 지역이야. 그럼 저기 동대문 시장도 뭐 있습니까? 횟집에서 영향 주겠지, 이건. 수도권 자체가 무슨 지역이라고? 동일수거권이니까. 근데 분명히 저기 있는 부산 지역에 있는 자갈치 시장도 이건 유사지역 맞지? 근데 자갈시장에 있는 횟집과 그다음 이 남대문식 횟집은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소권은 인근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유사지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유사지역이 다 포함된 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동일소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지역이 있고 동일소권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지역이 있어요. 자, 일단 대충 이제 개념 파악됐어요. 되면은 지금부터 좀 정리할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 인근지역은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요. 인근이 중심이 누구라고요? 이 뭐요? 포함된 지역이지. 그죠? 포함된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의 주변 지역이 결국은 인근 지역인데 주변 지역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학교 들어올 때 내 직접 영향 받습니까? 바로 영향 받아. 바로 직접적 영향 받는다고. 그래서 이 말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시고 있죠? 설마 쪼단하게 뭐 있습니까? 요 말 대신 간접 내겠으니까 그건 진짜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게 이 집안이다. 이거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요. 그러면 여기 한 개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한 개 더 하면 동일소권 항상 우리가 이 행정동 있지. 이게 무슨 동이죠? 중앙동입니까? 행정동에 따라 구분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용도로 구분합니까? 인근지역에 대한 범위를 같은 용도의 범위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으로 구분합니까? 행정구역입니까? 같은 구역이면 뭐니 저기 있는 지역은 공장지역이야.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이야.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용도상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 행정구역상 구분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강남, 강북 기준 뭐예요? 강. 오케이. 이렇게 자연적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특정 용도 중심이에요. 중심이. 자,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첫 번째 가보니까 자, 유사지역은 유사하다 누구하고? 아니 유사하다. 지금 지역 묻는 거지. 대상지역이라는 용어 없지 않습니까? 대상부터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 두 번째요. 자, 중요한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이때치 보니까 우리 남대문시장이 인근지역이면 동대문시장 유사지역 맞지? 예,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 그 다음에 부산지역에 있는 자갈시장 다 유사지역입니다. 그럼 예전 보니까 인근지역과 반드시 거리관계 있어? 몇 킬로 이름이 인근지역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가 없다. 다시 거리와 관계 있다 없다? 무관하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지 이거. 그죠? 아니 대상 부동산 항상 어느 지역에 있어? 나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나하고 비슷한 건 여기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절대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동일소권 갑니다. 동일소권 보니까 얘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요. 조금 야비하게 시험 내면 낼 수 있어요. 동일소권의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만 포함된 지역이라 장난칠 수 있어. 그러면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만 포함되어 있으면 보세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만 포함된 지라면 이 중간에 무조건 시장만 전부 있어. 시장만. 실상 뭐 있습니까?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중간에 뭐 있습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도 있더죠. 그런 결과에는 뭐 있습니까? 주변 다른 용도가 포함된 적이 뭐냐고 이게 동일소권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게 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가
동일 수도권 범위는 용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인데요. 그건 좀 이따 내용을 보면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할 건데요. 강의 노트 69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제가 동일 수도권 범위를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등등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실상은 답은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후보지 이행지만 알고 있으면 돼. 무조건. 앞에 제가 주거지를 아까 설명했어요. 출퇴근 아까 설명 이거 아닙니까? 출퇴근 가는 거리야 주거지는? 그죠? 근데 후보지 이행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은 이행전환 뭐요? 후로 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행전환 전을 할 수 있어. 단 성숙도가 낮을 때. 요거요. 핵심 이거요. 다른 건 절대 장난칠 리가 없어. 해보자. 자, 이행지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후보지가 뭔지 알죠? 네. 물어보자고요. 자, 이런 거요. 이 땅이 정부에서 발표했어. 농진대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땅값은요? 그 얘를 평가할 때 농지를 평가한 거예요? 아니면 상업을 평가한 거예요? 상업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화 후로 평가한다고. 다시 이 땅이 농지인데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 언제? 50년 후에. 땅값 변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용도를 평가한다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것까지 딱 정리하시라고. 요 자체가 무조건 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자, 문제 풉니다. 앞에 문제 몇 번이더라 이거? 오케이. 자, 7번 문제. 7번.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7번에 1번 OX. 아까 음악 했던 거예요. 네? 금방 했잖아. 행정상 구역으로 구별해야 되냐고.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래서 하자 없어. 할 수 있다 쓰면 맞는 거라고. 네? 원칙은 동일한 용도 중심하게 된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행정구역성. 동이나 이런 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볼게. 2번은 뭐 있습니까? 유사지역은 인건지역과 유산지역으로 가격면에서 유산지역이 이다 아니다? 열어보세요. 자, 이거 제가 유사지역 할 목적이 뭐요? 이 말 아닙니까? 내 부동산 가격, 현재 이 건물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요 동네에 나하고 비슷한 물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 가봐야 되지. 그 동네에 있는 물건 얼마면 나도 얼마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 동네, 그것도 이게 유사지역 아닙니까? 그 유사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내 부동산 가격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준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분석 대상은 원칙은 뭐? 다시 할게. 여기 보세요. 이 문제, 우리 실제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옛날면 더 어렵다, 문제가. 자, 보세요. 자, 여기 동일수도권이지. 그죠? 자, 이게 남대문시장이 인건지역, 동대문시장 유사지역이죠? 원주에 있는 뭐 있습니까? 중앙시장 유사지역 맞지? 그죠? 부산적인 자갈시장도 유사지역 맞지? 그럼 자, 보세요. 이런 현재 보니까 내 대상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조건 인건지역도 파악하고 유사지역 파악하지 하는데 문제는 동일수도권 범위 안에 있는 유사지역만 분석합니까? 동일수도권 밖에 있는 유사지역 분석합니까? 안에 있는 거 하지.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있어야지. 동일수도권 내의 인건 또는 유사지역에서 지역이란 말 써야죠. 동일수도권 내의 인건 또는 유사지역의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요.
깔끔하게 4번 OX. 4번 맞지 이거? 그죠? 5번 갑니다. 어느 걸 먼저 해야 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뒤에 가보니까요, 10번 문제를 흘러가 볼까, 이제? 자, 10번 10번 1번 가자고요. 자, 성속도가 낮대. 이행전환 전후 전. 자, 2번 가볼까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어느 걸? 지역을 먼저 하지. 3번 가볼까요? 인건적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시간등이 변하면, 변합니까? 변하죠? 가변적이면서 유동적이지. 자, 4번,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인건적은 대상분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 무슨 지역? 내 물건 없대. 무조건 뭐요? 유사지역, 유사지역. 자, 11번요.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11번, 1번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우리 항상 공부한 방식이 있지. 뭐, 넌 뭐다. 차 띄고 포트 다 띄봐. 딱 띄면 지역 분석은? 아니, 11번, 1번. 지역 분석은 다 띄보자고. 뭐만 남아? 구체적 가격이잖아. 그건 틀린 거지. 그럼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함정. 쭉 읽어보자고. 지역 분석에서는 인건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말이 참 매끄럽잖아. 그러면 뒤에 뭐 있습니까?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 일이 딱 들어온다고. 그럼 이거 황당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무조건 차 띄고 포 띄고 쫄 맞는 게 아닙니다. 쫄만. 그래서 거기는 뭐 있어? 구체적 가격 산정이 아니라 가격 수준 판정이지. 그죠? 자, 2번 가보죠. 2번 가는데 앞에 무슨 분석? 지역 나 있지. 그 속에 절대 개별 관련된 말 튀어나와 있어? 개별 관련된 말 나 있냐고, 튀어나 있냐고? 없죠. 일관성 무조건 지역이 열심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지역, 또 뭐 있습니까? 지역 내. 다른 거 없잖아요. 지역 특성. 그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여기 키워드지? 연관이 있어? 있죠? 4번 가볼까요? 지역은 전체 그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5번 어느 걸 먼저 하지? 그런 거 묻는 거예요. 12번 또 있네. 그냥 넘어갈게. 이제 귀찮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그죠? 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원가법 할게요.